안녕하십니까, 박만규입니다. 2025년 8월 10일 일요일마입니다. 부산경마장 14개 경주 단독 시행으로 14개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토요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이제 서울경마장이 휴장이 들어가는 바람에 부산경마장이 경주 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전 두수는 많습니다만 경주당 편성 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이 대거 좀 출전하고 있고 8두의 단출한 편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만 접전 경주가 좀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아주 큰 배당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고 아무래도 중배당 아니면 이제 저배당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주 성격에 맞는 배팅 전략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중에서 추천 경주는 3경주, 5경주, 6경주 그리고 후반에 9경주와 11경주, 12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마 앙코르는 요거는 뭐 충마를 놓고 가야죠. 기본기가 가장 센 마필이에요. 출전 마필 중에서. 이번 경주가 10마치고는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한 편성이에요. 따라서 5번마 앙코르는 뭐 혈통주 기대시도 다전 돋보이고 거기다 또 단독 선행까지도 무난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앙코르를 이 편성에서 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앙코르는 요거는 뭐 충마로 놓고 가고요. 여기 이제 3번마 희망담비 또 브리더솔 비트보이, 오아시스 기적 여러 마필이 활리는데 아무래도 희망 단비가 낫죠.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주행검사 때는 나름 빠릿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 끈기도 보여줬는데 데뷔전에서는 발주가 조금 늦었고 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었어요. 마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외곽을 돌면서 힘 소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다 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원래 안쪽 게이트예요. 레이스 레밍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희망담비가 선의권에서 충분히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희망담비도 이제 한 차례 경주 경험이 있다는 것도 메리트가 있고 전개적으로도 안쪽 선의권에서 최대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브리도솔 같은 경우도 주행감사 때 기록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마필도 그렇게 혈통적 대신은 높지는 않아요. 한센자마이긴 한데 스피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혈통은 아니기 때문에 브리도솔을 믿고 또한 뭐 희망담비를 꺾고 여기다 승부를 걸기도 그렇고 비트보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힘이 좀 들쳤어요. 혈통도 기대치도 뭐 그렇게 높진 않은 마필이고 오아시스 기적도 데뷔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고 데뷔전에서 역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줘요. 따라서 이 앞에 가는 앙코르나 희망 담비를 능동적으로 와서 제압하기는 다 좀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 5번 3번의 대결의 가능성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6번마 플렉스탑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플렉스탑도 이번 경주 충분히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돼요. 워낙에 혈통주 기대시가 높은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차가면서 계속해서 걸음발 자체가 늘어나고 지난번에 이제 첫 입상을 기록하면서 상승세의 마필이라는 점, 뭐 상태감도 지난번보다 훨씬 좋습니다. 적용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힘이 많이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선행도 가능해요. 힘이 차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최소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고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한 그런 편성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플렉스타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번마 퀸레이스가 역시 대기를 형성하고 있죠. 퀸레이스도 이제 안쪽 게이트의 점을 지니고 있고 이 마필도 이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2달의 텀을 두고 나와가지고 앞에 갖다 붙이면서 역시 입상을 해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대기로 팔리는 것은 나름 뭐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퀸레이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레이스가 흐름이 빠르지 않았고 앞에 갖다 붙였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도 뭐 선행을 할 수 있고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상대마들의 전력도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대결이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죠. 7번 서규총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차까지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워낙 약했고 또 결승선에서 주행불량기를 보여줬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석유초원도 역시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세련된 위선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나름 최선의 사차기였어요. 전개적으로도 레이스가 좀 잘 풀린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련된 위선이나 석유초원, 또 킨레이스 이런 마필들은 직접 영주 대비 플러스 알파는 사실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10번마 승리 예약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승리 예약 같은 경우도 약간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5월달에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것도 시중 외곽을 돌면서 입장을 해냈고,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꼴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올라오면서 또 5차를 갖다 댔는데, 어쨌든 승리약 같은 경우도 힘이 굉장히 좋은 마필인데 이제 스타트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좀 빠른 페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좀 따라가기 급급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데, 이번 경주는 레이스름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뭐 6번마 플래스타입이나 이번 킨레이스가 이제 앞선인데, 그렇다면 승리 예약이 요거 한 템 빨리 움직이면서 외곽 선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죠. 그렇다면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리 예약에게도 기회가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6번, 2번 액면적으로는 뭐 6번, 2번이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이번 뭐 킨레이스가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승리 예약 느린 레이스에서는 힘이 좋은 승리 예약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번, 10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출전 두수는 8두 단촐해요. 아무래도 뭐 인기 마필들이 좀 낮긴 한데 일단 그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일단 좀 주목을 덜 받는 보병한들 노려갈 텐데요. 어쨌든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8번마 다이아나이트 그리고 5번 닥터솔라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데,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이아나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기습적인 선행이 성공하면서 입상을 지켜낸 그런 마필이죠. 3차마와는 뭐 오마신의 착장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컨디션 자체도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8번 게이트에서 이제 얼마만큼 깔끔하게 선행을 역시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여기 이제 4번 빅뱅 클래스도 선행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지난번처럼 깔끔하게 선행을 못 간다면 요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아무래도 이 마필도 뭐 기본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냐 이게 관건이고, 닥터솔라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착수권에 진입을 하면서 나는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시원시원한 걸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편성은 잘 만났죠. 해볼만 하고 또 김혜선 기수가 기생했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는 있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닥터솔라도 불안하고 다이아나이트도 이것도 불안한 그런 레이스예요. 빅뱅 클래스는 요건 데려가야죠. 빅뱅 클래스는 안쪽에서 일단 기술적인 선행을 감행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상대 선행만은 다이아나이트인데 외곽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안쪽에서 빅뱅 클래스가 먼저 치고 나간다면 뭐 빅뱅 클래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뭐 후미권에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조교왕도도 많이 끌어올려 놓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빅뱅 클래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따라서 저는 이 8번, 5번 요 댓글 팔리는 요 두 마필보다는 이 4번만 빅뱅 클래스를 요거를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덜 팔리고 있는 보병한들 노려갑니다. 아무래도 뭐 편성 자체가 이렇게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의 변화만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역시 보병을 노려갑니다. 8번은 다이아나이트나 뭐 닥터솔라 이런 마필을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데, 4번만 빅뱅 클래스에 갖다 붙인다면 좀 더 큰 배당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주력 한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외곽의 9번마 플루토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플루토는 요거는 뭐 충마로 놓고 갑니다.
편성도 굉장히 잘 만났고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연승 가도에 이제 접어든 그런 마필이고 경주거리를 1400으로 이제 100m 더 늘리고 나왔는데 늘린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아요. 뭐 장거리까지도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뭐 선행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1.5의 늘어난 부담 중량 57 뭐 무난히 극복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9번 플루토는 요거는 충만 놓고 하고요. 여기 이제 6번만 스키타임, 7번만 석세스 카우, 8번은 넬리맨, 또 4번만 마리아스콜 여러 마필 팔리죠. 이 스키타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번에 좀 기복을 보여줬어요.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헤맸었던 그런 마필인데 스키타이 같은 경우는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이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기복이 좀 심하죠. 그 전에 6월 8일 같은 경우도 4번 게이트에서 전기가 상당히 잘 풀렸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다실바 기수가 기승해서 대기를 팔리는데 스키타이보다는 저는 이 석세스 카우가 더 낫다고 봅니다. 석세스 카우는 요거는 이제 승급전에는 부담은 있어요. 근데 승급전 치고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안쪽이 열리면서 1번 게이트 이점을 10분 활용하면서 우승을 거머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석세스 카우가 그동안 이제 발주가 좀 안 되는 치명적인 단점을 노출해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발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전에는 늪발을 하고 시작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바로 앞에 갖다 붙이면서 그만큼 석세스 카우가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석세스 카우가 뭐 선행까지도 가면 좋습니다만 최소한 선의권에서 이번 경주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뭐 힘 자체는 워낙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린 레이스에서 석세스 카우가 뭐 선행이 됐든 선임이 됐든 앞에만 갖다 붙여놓으면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마 스키타이보다는 이 7번마 석세스 카우의 입상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넬리맨 같은 경우도 뭐 지난번에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면서 졸전으로 연결이 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팔리는지만 역시 믿기는 어렵고 마리아스콜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뭐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어요. 편성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조금 등 떠밀려서 팔리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능력의 우위이 드러난 레이스인데 인기 마필들이 객관적 전력은 앞서 있죠. 여기 이제 9번 플루토와 7번마 석세스 카우, 9번 7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방랑규 오늘 두 번째 추천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이제 안말 레이스예요. 아무래도 뭐 편성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한데 이번 경주 역시 안말 편성이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루즈한 그런 맛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5번 퀸 스파이시, 6번마 끝판여걸, 또 글로벌 히로인 리플즈 마린, 그리고 퀸즈 드래곤 여러 마필이 팔려요. 일단 퀸 스파이시가 부담 중량이 2.5가 늘어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상태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 퀸 스파이시도 역시 앞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대련은 가야죠. 뭐 확실한 축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퀸 스파이시가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끝판여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기적인 선행이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버마 퀸 스파이시나 또 퀸즈 드래곤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끝판여걸은 이번 경도 선행은 가기는 어렵고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역시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히로인도 조경들은 대폭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역시 이 마필도 좀 결정적인 한 발의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항상 착수권에는 진입을 하는 맛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글로벌 히로인 믿고 가기는 어렵고 리플즈 마리는 이제 2살짜리 마필입니다. 지난 데뷔전 때 선행을 가서 용마신의 낙승을 얻은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 퀸즈 드래곤이나 퀸 스파이시 또 끝판여걸 이런 발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곽에서 선행을 가려면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가야 되는데 아직 2살의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고 선행을 가면 버텨내기는 좀 쉽지 않고 또한 이제 과연 선행을 또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의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퀸즈 드래곤은 요거는
데려가야죠. 퀸즈 드래곤은 안쪽에서 기습적인 선행을 때릴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퀸 스파이시가 굳이 뭐 선행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갈 수 있으면 가고 부담 중에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가도 된다는 점에서는 선행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린다면 퀸즈 드래곤이 안쪽에서 기습적인 선행이 먹힐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퀸즈 드래곤은 요거는 간신권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죠. 그리고 이제 노리고 하는 마필은 여기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인기 마필하고 그렇지 않은 마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액면적으로는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확실한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주목을 덜 받고 있는 마필 한두를 노려갑니다. 뭐 컨디션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고 이 마필도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러 건 좀 더 있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따라서 그 복병을 노려가면서 일단 5번 퀸 스파이스에 붙여야죠. 요걸 줄여 한 방까지 가고 여기 기적인 선행이 가능한 요 3번 퀸즈 드래곤까지 뭐 요렇게 엮인다면 더 큰 배당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전까지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담아드리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앞에 5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진됩니다. 이번 경주도 출전 누수는 단촐해요. 그렇지만 경주 성격은 조금 비슷한 그런 마필간의 대결이라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그래도 이 4번 하늘 폭풍은 요건 주력 막고는 가져가야죠. 하늘 폭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바람도 좀 불면서 아쉽게 3승에 머물렀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행이 가능하죠. 지난번에는 이제 앞에 갖다 붙였는데 뭐 선행을 간 것도 아니고 약간의 그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면서 3승에 머물렀지만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이 가능해요. 상대 선행만은 옆 6번마 별리고 프란체이기 때문에 선행을 무난하게 뽑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뭐 초반에 힘을 쓰지 않고 선행권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전개적인 측면도 그렇고 능력적인 측면도 그렇고 하늘 폭풍은 그래도 객관적 전력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랜드 드림과 압도적 넘버원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리는 요 두 마필을 못 믿는 그런 레이스죠. 그랜드 드림 같은 경우도 뭐 서승 기수가 계승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마 기수가 뭐 할 거 다 했어요. 안쪽에서도 체적인 전개도 해봤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이제 좀 외곽을 돌긴 했지만 외곽에서도 갖다 대봤지만 특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 2점은 지니고 있긴 한데 서승 기수가 기승했다고 해서 크게 더 이끌어낼 걸음은 사실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압도적 노본이란 마필도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해서 그 전에 6월 6일날 정말 그 인기 1위였었던 마필인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컨디션 자체가 많이 올라와서 제가 방송에서도 지난번은 경주 때는 그래도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만 그래도 또한 3승에 머무른 그런 마필이에요. 이게 승급전이에요. 편성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랜드 드림이나 압도적 넘버 요 대끼리 준대끼리를 믿고 가기는 어렵다 이래 보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 덜 팔리는 복병을 역시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죠. 뭐 아주 큰 배당이 형성될 그런 레이스는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4번만 하늘 폭풍과 붙인다면 뭐 아주 큰 배당이 형성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인데 대신 이 한방으로 주력 한방으로 요거 중배당 얼마든지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제가 노리고하는 마필도 일단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컨디션의 변화가 굉장히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늘 폭풍을 제외하고는 뭐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매당을 선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군명수를 최대한 좀 줄이면서 4번만 하늘 폭풍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갈 수 있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8두 단출한 편성이죠. 이번 주는 뭐 분석함에 있어서도 큰 재미는 사실 못 느꼈어요. 사실 혼전 경주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분석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분석하는 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주는 아무래도 뭐 출전 두수도 단출하고 아무래도 인기 마필들이 좀 낮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재미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3번 바벨 트로페오와 2번 희망군주 요 두
마필이 대길인데 대길의 가능성이 높죠. 바벨 트로페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코스에서 잘 타긴 했어요. 1번 게이트에서. 그렇지만 대길로 팔렸었던 마필이죠. 비록 착수권에 머물렀는데 이번 경주 역시 선행이 가능해요. 레이스 흐름 자체가 워낙 느리고 역시 이제 희망군주도 선행이 가능하죠. 두 마필이 이제 앞선인데 뭐 바벨 트로페오가 먼저 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바벨 트로페오가 이제 선행권에서 따라가도 돼요. 그 전에 보면 마필이 약간 좀 끌고 좀 기대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은 보여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편성도 굉장히 약하고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바벨 트로페오는 뭐 지난번 1800에서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역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막 희망군주도 마찬가지예요. 부담 용량은 2.5kg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지난번 1번 게이트 지점을 톡톡히 살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벨 트로페오의 일단 선행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희망군주가 그 뒤에 선의권에서 최적의 전개를 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전개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오히려 지난번보다도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어요. 페이스 자체가 지난번보다는 느려졌기 때문에 희망군주가 바로 이제 바벨 트로페오가 선행을 가면 그 옆에 붙이면서 그 뒤에 갖다 붙이면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희망군주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챔프소니 같은 경우는 승급을 해서는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마필인데 의외로 졸전으로 연결이 됐고 아레온의 빛도 워낙에 늦발을 하고 시작하는 유형이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발조가 약간 늦어도 조금 서두를 수는 있지만 초반에 힘을 쓰면서 또 앞에 갖다 붙이면 뒤가 없는 그런 유형이에요. 아리온의 빛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이 좀 무너지는 레이스에서 한 번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아리온의 빛도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요 두 마필이 객관적 전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3번, 2번의 대길의 가능성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5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역시 8두 단촐한 그런 편성이죠. 5번마 닥터캐슬, 3번마 나이스걸, 또 썬더패션, 퀸지 플레타, 또 바벨 드림이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5번 닥터캐슬의 선정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닥터캐슬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선행도 가능하고 지난번에 입상을 지켜내긴 했어요. 근데 얘는 지난번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외곽을 들면서 사이즈로 능력을 발휘해낸 그런 마필이고 부담 용량은 늘어났지만 컨디션도 훨씬 좋아요. 지난번보다 뭐 서성 기수가 기승한 것도 플러스 알파가 있고 지난번보다는 좀 앞선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이죠. 여기 이제 3번만 나이스걸도 부담 용량은 늘어났는데 이 나이스걸 같은 경우는 그 몰에 대한 반응이 그리 별로 안 좋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8번 게이트 앞에 갖다 붙이면서 요거 지난번에 제가 추천 경주를 요거 노리고 왔었던 마필이에요. 외곽을 돌긴 했지만 모래를 피하면서 역시 능력을 발휘해낸 그런 마필이죠. 그것도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이스걸이 안쪽에서 기술적인 선행을 이번 경주는 감행할 수 있어요. 초반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3번 게이트 이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치고 나간다 그러면 모래를 피하면서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죠. 능동적으로 치입을 시도해올 마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스걸이 초반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을 가면 충분히 버텨낼 공산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뭐 이번 썬더패션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1800으로 경주거리를 늘리고 나왔었죠. 외곽을 돌긴 했지만 아무래도 5등급에서의 1800은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되고 거리적으로 퀸즈 플레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점프 출전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역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뭐 퀸즈 플레타도 최근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뭐 팔리는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뭐 배당가 터트리면 테이아 정도인데 테이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서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역시 좀 믿음도가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닥터캐슬이나 나이스걸 요 두 마필이 객관적 전력도 앞서 있고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상황이고 김혜선과 서승훈이
기술, 노련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뭐 선행 경합이나 뭐 무리한 레이스를 전개하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선행권에 움직이면서 충분히 동반 입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배당을 기대하기는 역시 쉽지 않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5번, 3번 대길 가능성 역시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등급 1800m 경기입니다. 방랑기 오늘 네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액면적으로는 운주 위너와 로캔디 요 두 마필이 눈길을 끄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두 마필 모두 약점은 가지고 있어요. 운주 위너는 지난번에 51.5를 이겨내면서 2착을 오긴 했지만 여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어쨌든 0.5가 더 늘어나서 58이에요 1번 게이트 2점은 가지고 있지만 운주 위너가 58의 무난 중량도 이겨낼 수 있을지, 지난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경기는 지난번부터 편성 자체가 좀 강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로캔디 같은 경우도 지난 6월달에 경기 도지사배 안말 대상 경주에서 착수권에 4차까지 온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이제 일반 경주로 내려와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4차에 머무르면서 기복을 보여줬죠. 역시 앞말의 한계를 약간 노출하는 그런 모습이죠. 앞으로 보여줄 거면 여력은 분명 더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로캔디가 지난번보다는 아무래도 좀 낫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확실하게 믿기에는 역시 2% 부족한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로캔디와 운주 위너 1번, 3번 게이트 눈길을 끄는 건 사실인데 하나같이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빅조스도 요거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있어요. 승급전 치고는 편성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앞에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승급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맨 오브 더 킹이나 쿨러닝도 역시 기복의 여지가 있는 마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확실하게 믿고 가기에는 역시 맨 오브 더 킹도 2% 부족하고 쿨러닝도 역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복대복 맞고는 엮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어쨌든 제가 노력하는 마필은 인기도에서는 역시 많이 밀려나 있는데, 준비도 상당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고, 액면적으로는 인기 마필도 떨어집니다만 앞으로 보여줄 거는 여러 건 분명 더 있는 마필이에요. 컨디션의 상승세, 그리고 편성은 약하지는 않습니다만 인기 마필들이 너무 또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 복병을 노리고 갑니다. 로캔디랑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 마필인데, 이게 지금 뭐 로캔디나 운주 위너가 아니라 다른 마필과 엮인다면 더 큰 배당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복대복 맞고 엮일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큰 배당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제가 노력하는 마필은 어쨌든 뭐 로캔디나 운주 위너나 붙여도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배당이 형성이 되는 마필이에요. 거기다 다른 마필과 엮인다면 더 큰 배당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까지 제대로 노리고 하는 오늘 네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이제 벤지가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 1번마 이츠오케이, 또 BK 대신걸, 여기 이제 닥터시티, 여러 마필들이 인기를 끄는데, 일단 벤지는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있어요. 일단 벤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연투를 꾸준하게 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굳이 선행이 아니고 선행권에 움직여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레이스 흐름이 좀 빨라졌어요. 그동안 이제 뛰어왔던 편성과 이 편성은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벤지의 상승세는 나름 인정이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빠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마를 놓고 가기에는 좀 2% 부족한 그런 마필이고, 2.5K는 지난번에 이제 착지 불량으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선행을 못 가면서 차창에 머무른 그런 마필인데, 1번 게이트에 다실바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선행을 가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외곽이 BK 댄싱걸도 게이트 이탈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에요. 게이트 이탈만 놓고 보면 BK 댄싱걸이 더 빠른 마필인데, 아무래도 외곽이기 때문에 그래도 2.5K의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BK 댄싱걸도 바로 앞에 가다 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2.5K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아주 깔끔하게 선행을 가기는 좀 쉽지 않아요. 약간의 경합성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이 있고, 여기 이제 벤지도 어쨌든 요 두 마필을 보내놓고 그 뒤에 이제 바로 붙이면서 앞에 갖다 붙일 텐데, 약간 앞선 자체가 조금 이번 경주는 좀 오버가 되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1번, 8번, 9번 앞에 가는 마필들이 앞에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끝까지 그냥 땡땡땡 굳어서 오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선이 약간 좀 위험하고 오히려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10번만 윈인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윈인이라는 마필 자체가 좀 기복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보여줄 거는 여력은 좀 더 있는 마필이고 지난 3월달에 3등급으로 점핑 출전을 해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을 때 배당을 터트리면서 온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윈이라는 마필도 뭐 늦발을 하고 시작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고 중위권, 후미권에서 추입을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윈인이 자력으로는 빅게 대신 거리나 벤지, 이치오케이 이런 마필들을 상대하기는 조금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치오케이나 빅게 대신 거리 선행에 대한 그 올인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페이스가 빨라지면서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기는 역시 앞선보다는 뒤에서 추입을 시도해 줄 수 있는 이 윈인이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벤지를 주력 막공으로 가져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 이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저는 이 10번 이치오케이나 빅게 대신 앞에 가는 마필들보다는 이런 마필들은 좀 편안하게 앞으로 갔을 때 메리트가 있지 이런 이번 경주처럼 두 마필이 좀 앞선에서 오버를 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면 이치오케이나 빅게 대신 걸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윈인의 추입이 먹힐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은 10번마 윈인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제 관리형 보병 한두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오늘 뭐 16개 추천 경주 중에서 이번 경주가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대로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일단 2번마 사마이꽃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사마이꽃은 뭐 최근에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데뷔 초반에는 뭐 선행 일변도로 레이스 운영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4kg 많이 늘어났어요. 56kg. 요거를 극복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어 있고요. 6번마 로드스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1.5가 늘어난 상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로드스타는 역시 이제 앞선 공략도 가능하죠. 일단 3회의 곳은 앞에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이제 선위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이 가능한 로드스타도 뭐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 이제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를 팔리고 있죠. 여기에 7번마 골든에어. 지난번 승급전에서 역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선행을 가서. 그것도 문제는 지난번에 컨디션은 사실 현장에서 조금 별로였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선행을 가서 버텨내지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이제 골든에어도 뭐 무리만 하지 않으면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그래도 선행을 좀 갔을 때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마필들이 게이트가 안쪽이죠. 3회 곳도 선행이 가능하고 로드스타도 그렇고 골든에어 그렇다면 골든에어가 이제 선행을 가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고 어쩌면 못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로드스타보다는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로드스타나 3회 곳보다는 약간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BK제나 같은 경우도 추임력은 있는 마필이죠. 앞선이 이제 오버를 한다면 올라올 수는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워낙에 좀 뒤에서 좀 늦게 올라오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벌마의 전사는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1200으로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왔다는 것도 좀 메리트는 있어요. 그렇지만 컨디션 자체는 조경도 좀 끌어올렸는데 컨디션 자체는 조금 밋밋한 감이 없잖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마의 전사도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3회의 꽃이나 로드스타 요 두 마필이 좀 낮긴 한데 3회의 꽃은 여기서 늘어난 부담 중량 또 로드스타도 얼마나 깔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경주 지금 언급해 드리지 않은 빈기 마필들도 다 나름 한 발이 있는 마필들이에요. 이번 경주가 그만큼 오늘 14개 경주 중에서 선전도가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복병 한두를 역시 노려갑니다.
요거 제 관련 마필이에요. 컨디션이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살아 올라오고 있는데 성적으로는 연결은 안 되고 있지만 이번 경주 역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 복병을 노리고 하는데요. 일단 뭐 사마이 꽃이나 로드스타랑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됩니다만 이번 경주는 복대복 맞고로 엮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지금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박랑규 스타일답게 복대복 막권을 뭐 주력 막권으로 해서 철저하게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오늘 메인 추천견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2경주 국산맛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11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천견입니다. 오늘 마지막 추천견인데요. 역시 이번 경주도 혼돈도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윈드블릿 또 별거 왕초 요 두 마필이 대길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일단 윈드블릿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10번 게이트에서 사창인데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습니다. 전개적으로는 안쪽에서 외곽에서 전개한 게 아니라 안쪽에서 전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착수권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이긴 한데 지난번에 몰루 교수가 나름 잘 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윈드블릿보다는 별교왕초를 요구를 주력마크로 가져가야죠. 별교왕초 같은 경우는 점핑 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담 중량을 52kg, 굉장히 많이 낮추어 나왔죠. 지난번에 이제 51.5kg로 부담 중량이 무려 6kg가 늘어나다 보니까 역시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선의권에서 이번 경주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윈드블릿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별거 왕초를 점핑 출전이지만 요거를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고요. 논스톱 뷰티 세븐 드래곤 안쪽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논스톱 뷰티도 지난번에 나름 체력이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기에 몸을 넣고 부담 중량도 1.5가 늘어났고 세븐 드래곤은 11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에요. 거기다 또 승급전이에요.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컨디션은 뭐 무난해요. 1번 게이트 2점은 가지고 있어서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승급전과 또 11개월이라는 그 1년에 가까운 공백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역시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안 팔리는 복병 한도를 제대로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제 이 마필도 좀 기복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팬한테 많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도 좀 더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복이 여전히 있지만 충분히 2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가 3등급 치고는 편성은 그렇게 아주 센 편성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점프 출전한 이제 별거 왕초를 주력 막고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기복의 여지가 있지만 충분히 이번 경주 우리에게 또한 좋은 배당을 선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가 돼요. 5번마 벌교 왕초 붙이면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3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라운더 마스커 요거는 뭐 충마를 놓고 합니다. 라운더 마스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역시 부담 용량이 좀 늘어났어요. 3.5kg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발휘가 안 됐고 오늘은 0.5가 더 늘어나서 57.5긴 합니다만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이번 경주 충분히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고 상태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라운더 마스커 비록 지난번에 5창에 머무른 마필이죠. 인기 1위였었던 마필인데 그렇지만 상태감도 좋고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트로피어는 지난번에 이제 배당을 터뜨렸었던 그런 마필이죠. 부담 용량이 늘어났다는 것도 1차적인 문제고 지난번에 전개가 너무 잘 풀렸어요. 앞선이 좀 무너지면서 후미권에서 좀 주워먹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거기다 또 안쪽이 열리면서 안쪽을 파고 들어섰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로피 에어는 부담 용량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지난번에 전개가 잘 풀리면서 왔다는 점에서는 요거는 메리트가 좀 살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버디도 1번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3개월의 공배를 가지고 나왔다는 점은 좀 걸리죠. 일단 뭐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라운드 마스커가 역시 압박을 해요. 라운드 마스커도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이점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이래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8번 판타이틱 휴머에게 오히려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좀 있고 최근에 좀 이렇다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지난 3월 21일 날은 4개월의 공백을 딛고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5월 18일 날 이제 두 달의 텀을 두고 나오면서 컨디션이 좋지 못했고 뭐 지난번에도 데키를 팔렸지만 컨디션은 좀 밋밋했었던 마필이에요. 어쨌든 컨디션을 회복을 해가고 있고 외곽 게이트 불리하지만 외곽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쨌든 컨디션이 좀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타스틱 휴머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도 뭐 큰 이변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4번마 라운드 마스커와 8번마 판타스틱 휴머 4번 8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4경주 2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충만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10번마 카디널 포스는 요거는 충만 놓고 갑니다. 외곽 KD 불리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부담 중량은 3.5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뭐 인기 마필들이 다 나름 또한 부담 중량도 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카디널 포스는 늘어난 3.5의 부담 중량을 충분히 극복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역시 뭐 선행권에서 움직이죠. 레이스 이름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별로 없어요. 선행까지 치고 나간다 그러면 더욱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디널 포스 나름 인정이 되고요. 여기 이제 금화 디스팅션이 될 길인데 금화 디스팅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죠. 이 마필이 그 전구간에 걸쳐서 바깥으로 기대는 낙벽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편성은 잘 만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금화 디스팅션이 최근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일단 나이스 빅가이가 일단 기본 막공이라고 봅니다. 나이스 빅가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등급 승급전이었는데 그때 당시 외곽에서 뭐 시종 너무 크게 외곽을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2번 게이트예요. 안쪽이기 때문에 중간 안쪽에서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힘을 비축하면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고 그 전에 4월달 5월달 연승을 거둘 때 시종 외곽을 돌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승급전이라는 부담 또한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스 빅가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마필보다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난번에 너무 외곽을 돌았다는 점.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죠. 금화 디스팅션이나 카디널 포스 요 정도 마필인지 앞선이기 때문에 나이스 빅가이가 발주가 그렇게 깔끔한 유형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약간 늦어도 좀 밀어붙이면서 중위권의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결승선의 한 발은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10번마 카디널 포스와 2번마 나이스 빅가이 10번 2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